네, 예제 C번의 18번 문제입니다. 에자일 방법론을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게임은 그리스 신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며 플레이어는 그리스와 트로이 간 전투 등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용자 스토리와 관련된 인수 조건이다. 라고 해서 인수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당신은 이 사용자 스토리의 체크리스트 기반 리뷰에 참가하고 있다. 이 사용자 스토리와 연관된 인수 기준은 이런 산출물 유형의 정적 테스트로 식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함 중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이거는 지금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지금 이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한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에자일 방법론에서 요구사항 명세나 이런 것들을 유저 스토리, 사용자 스토리라는 항목으로 이제 작성을 하죠. 거기에 이제 그 유저 스토리에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뭔가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함 중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우선 예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표준과의 편차.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유저 스토리나 요구사항 명세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때 표준을 준수하느냐, 표준에 있는 내용과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들은 이러한 결함들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항목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제 표준이나 어떤 기준 아니면 법규, 레귤레이션,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준수해야 되는 어떤 규약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번 항목은 이런 식의 결함이 이제 포함됐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의 모순이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 명세나 사용자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리뷰하고 점검할 때 굉장히 많이 점검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간에 뭔가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모호함은 없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요구사항이 누락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불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죠.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플레이어가 게임의 어떤 시나리오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마이다스의 막대를 들고 뭔가 오브젝트를 건들게 되면 이것이 금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AC 1번에 보면 막대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플레이어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터치 가능한 모든 대상, 오브젝트나 또는 플레이어를 건드렸을 때 이렇게 금으로 바뀌는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플레이어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3번에 가보면 막대에 닿은 물건이나 플레이어는 1mm 초 내로 금으로 변해야 된다. 시간 제약사항을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근데 AC 5번에 갔더니 이 변하는 속도를 설명하고 있네요. 변화는 막대기와의 접촉점에서 시작해서 1mm 초당 1m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1mm 초당 1m의 그 변화의 속도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AC 3번에 보면 그 다음 물건이나 플레이어는 1mm 초 내로 금으로 변해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AC 1번에 보면 그 사이즈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1m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1m보다 적은 오브젝트 이것들을 건들게 되면 1mm 초 내로 다 바뀌죠. 그래서 AC 1번과 3번이 충돌이 없는데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더 큰 거다 그러면 시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3번과 1번, 5번은 서로 상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C번을 볼까요? 보안 취약성. 물론 보안 취약성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결함 항목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의 내용에서는 보안 취약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찾을 수 없고요. D번도 마찬가지죠. 커버리지 차이인데 이 커버리지의 차이는 무언가 테스트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테스팅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의 결과가 그 기준에 요구하는 만큼 얼만큼 준수했는지, 그래서 갭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항공 예약 시스템에서 항공사용이 빈번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로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한 결정 테이블이다. 라고 하고 이제 결정 테이블이 하나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한 계정 비밀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 동등 분할 영역이 있다. 하나는 계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유효한 경우에는 모두 유효한 경우이므로 동등분할 영역은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테이블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효 계정 비밀번호에 해당되느냐, yes냐, no냐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충분한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 각각 조건에 두 가지 항목이 모두 고려하게 되면 총 4가지의 조합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유효한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포인트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생략해서 총 3가지의 조건을 결정 테이블로 작성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유효 계정 비밀번호에 대한 동등분할 영역을 커버하면서 결정 테이블의 수도 만족하기 위한 테스트를 설계한다고 할 때 최소 몇 개의 테스트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의 질문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첫 번째는 동등분할이라는 기법 하나, 그 다음에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정 테이블 기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 결정 테이블은 이미 결정 테이블 기법으로 3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구사항은 이제 동등분할 영역을 커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 보면 결정 테이블 밑에 설명을 보는 것처럼 유효한 계정과 비밀번호일 경우에 유효할 경우에는 둘 다 만족하는 경우 하나밖에 없지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 유효 계정 비밀번호가 노인 경우에는 하나는 계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 1번에 유효 계정 비밀번호가 노인 경우에 사실은 얘에 대한 동등분할 영역을 보면 각각의 항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하나,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하나, 이렇게 1번의 조건을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되면 총 4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C번이 될 것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한 무인 주유기의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고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위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에서 각 전이를 커버하는 최소한의 테스트를 개발한다고 하자. 각 테스트가 시작 상태인 고객 대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상태, 대기 상태로 돌아오면 끝난다고 가정할 때 몇 개의 테스트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항은 상태 전이 테스팅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 그림에서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4개의 상태가 있고 여러 개의 또한 트랜지션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트랜지션을 최소한 한 번씩 커버하는 테스트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이냐라는 거고요. 물론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이 트랜지션의 개수만큼 만들어주면 가장 간단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이러한 커버리지나 설계 기법의 어떤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몇 개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 레벨이 사실은 제로인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전이만 커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은 이 대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대기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들을 뽑아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쭉 나열하고 체크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 트랜지션을 쭉 따라가면서 그냥 그림에서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대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기로 돌아올 수 있지만 겹치지 않는 최소한의 경로들을 뽑아보면 대기에서 성공적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연료 유형을 선택, 대기, 주유 준비, 주유, 그 다음에 다시 대기, 이렇게 가는 경로, 가장 크게 도는 경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서 연료 유형을 선택하다가 주유 준비까지 갔다가 거기서 취소하는 경우, 아니면 대기에서 연료 유형을 선택 대기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 아니면 대기 상태에서 뭔가 신용카드나 이런 것을 삽입했는데 오류 메시지를 뜨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시 대기로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최소한 4가지의 경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상태 전이 테스팅의 컨셉을 잘 알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 2가지, 트랜지션을 커버하느냐,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 대기로 끝나는 경로를 뽑겠다.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케이스는 A번 4가지가 되겠습니다.